김상우씨, 1부심의 김영수, 2부심의 김성일, 이민호 대기심입니다. 이민호 대기심이 키가 상당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김상우 주심도 굉장히 좀 강단 있는 그런 주심의 성향을 보이고 있죠. 네. 좋은 판정에 또 좋은 경기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할 겁니다. 네. 성남FC의 출전 선수입니다. 박준혁 골키퍼를 비롯해서 박희성, 장석원, 임채민, 박진포, 이호환, 정선호, 김철호, 김태환, 김동희, 황의조 선수가 11명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와서 여러 가지 바뀌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전술의 변화입니다. 4-1-4-1의 전술로서 변화를 시켰거든요. 아무래도 최전방에 황의조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이호환 선수고요. 박준혁 선수, 이제 포백 라인은 임채민 선수가 A매치 데뷔를 하고 나서 돌아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밸런스 있는 그런 구성원을 지금 만든 김학범 감독입니다. 김학범 감독을 뭐 팬들 사이에서는 한범순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공부하는 대표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네, 해외 나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요. 네. 특히 뭐 네덜란드 리그 이 변방도 돌면서 주요 리그도 보면서 한국형에 적합한 전술이 어떤 것인지에 네. 대한 이런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6년 만에 K리그로 그리고 본인의 친정팀으로 돌아온 김학범 감독입니다. FC 서울은 김영대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오스마르, 김진규, 이용희, 최효진, 고광민, 최연태, 고명진, 에벨턴, 에스코데로, 박기성 선수가 11명을 채웁니다. 네, A매치데이 기간 동안에 이 차두리 선수와 김주영 선수 활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윤일록 선수도 아시안게임 대표에 빠져 있죠. 조금 주전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윙백에 최효진 선수가 나오고요. 중앙 수비에 수비형 미드필더 맡은 오스마르, 김진규, 이웅이 이 3백이 구성하게 되면서 최전방엔 역시 3-4-3 에스쿠데로, 박희성, 에벨톤이 나옵니다. 박희성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성남전이고요. 자, 최용수 감독인데 최용수 감독의 프로필이 이제 오늘 생일이에요. 네, 오늘이 생일입니다. 네. 피파 공식 사이트 떴죠. 네, 저희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최용수 감독이 9월 10일이 생일입니다. 네, 오늘 뭐 서울 선수들이 골을 넣게 되면 뭐 또 다른 셀레브레이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이제 전반전이 잠시 후에 킥오프가 될 텐데 성남FC의 선수들 감독이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지도자로서는 김학범 감독이 레전드 아닙니까? 이 성남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마 뭔가 또 하나가 되기 위한 또 김동원 해설위원도 언급해 주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남FC 같은 경우에 김학범 감독이 오자마자 한 얘기가 별 7개를 그냥 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자존심을 확실히 가져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켰다 그래요.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른 대체 선수들로 좀 기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2014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성남FC와 FC 서울의 경기 시즌 25라운드 경기입니다. 현재 순위는 7위의 서울 그리고 9위의 성남입니다. 올 시즌 세 번째 두 팀의 맞대결. 김상우 주심이 되어 김상우 주심이 아주 경기 진행을 아주 깨끗하게 또 진행시키는 그런 또 주심으로 그렇죠. 유명하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장 빠른 경기 진행을 하는 네. 주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주심도 보심도 좋은 경기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FC 서울의 킥오프로 두 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전술적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이 김학범 감독이 서울에 대한 비책을 자기가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수들에게요. 네. 서울은 오늘 그 결정한 선수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윤일록 선수는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로 차출이 됐고요. 경고노적으로 고요한 선수는 오늘 명단 제외죠. 그렇습니다. 경고노적을 받아서 지금 고현 선수 제외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전 선수들이 좀 빠진 상태죠. 최용수 감독은 그동안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좀 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최효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차두리 선수는 A매치 그 주간에 두 경기를 다 소화를 하면서 오늘 또 이제 쉬어야 되고요. 정말 뭐 월드컵에 뽑히지 못한 한을 A매치에 푸는 그런 네. 경기가 됐습니다. 자, 고명진이 뒤로 내주고 있는 서울입니다. 전반전 시작과 함께 상당히 조심스럽게 뒤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FC 서울 오스마르. 측면에 고강민입니다. 고강민 치고 선수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오른쪽 윙백을 맡은 선수인데 지금 김치우 선수도 부상이죠. 그래서 왼쪽 윙백으로 돌아서고 최효진 선수도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을 나서게 됩니다. 고강민이 파울을 얻었습니다. 김태환의 반칙. 이 김태환 선수는 또 프로를 서울에서 시작을 했던 선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또 뭔가 동기유발이 스스로 가졌을 것 같고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FC 서울에 뛰었었던 선수죠. 그때는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의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또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FC 서울의 프리킥 고명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FC 서울의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자, 높이에 있어서는 서울도 지금 뭐 김진규, 오스마르 괜찮습니다. 올라갑니다. 헤딩. 자, 김동희가 자,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태클 이용이 연결됐어요. 긴 기회를 줬습니다. 자, 김동희 선수가 올 시즌 성남으로 온 선수인데 상당히 빠르거든요. K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이 양쪽 윙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최효진, 왼쪽에 고광민이고요. 마찬가지로 김태환, 김동희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자, 김태환이 뒤로 줍니다. 약간 둔탁하게 맞았습니다. 에스코대로 네, 지금 바운드에 대한 놓칩니다. 예측이 틀렸어요. 볼을 돌리고 있는 임채민. 성남FC의 공격 장석원 밀어줬습니다. 윤영선 선수가 이호환. 넣기 때문에 임채민 선수와 최근에는 장성원 선수께서 선발을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시 뒤에 박진포 이어받고 있는 이호환. 그러다 보니까 이제 4-1, 4-1에서 이 4-1에 해당되는 이호환 선수 역할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1차적 공격적 빌드업도 중요하고 또 2선에서 앞선에서 끊는 수비 역할도 중요하고요. 자, 2대1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황의조 선수의 패스가 좀 빨랐습니다. 네. 김태환이 잡지를 못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김태환의 어시스트, 황의조의 해결이 있었거든요. 2013년 두 시즌 지난 시즌에는 2대1로 성남이 홈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고요. 네. 또 지난 시즌 서울도 뭐 홈에서, 그러니까 홈에서는 서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 지난 시즌 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홈에서만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서울은 원정경기 강한 면모를 보이거든요. 최근 원정에서 패가 없죠. 네,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오늘 4연승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진포 이번 시즌의 20번째 출전입니다. 프로 통산은 127번째 나오는 박진포. 드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려줬습니다. 바운드가 됩니다. 골키퍼 김용대. 네, 아무래도 이제 수비 쪽에는 3백을 서기 때문에 측면 쪽에 빠른 자원들이 있는 성남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쪽 윙백의 준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최효진 선수 수비에 가담해주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최용수 감독이 이번 시즌에 3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비의 변화를 측면 자원들이 그래도 받쳐주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제 완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승점을 쌓고 있고요. 네, 자 김진규 앞쪽으로 길게 처리했습니다. 박진포 헤딩으로 차단합니다. 김철호 뛰어갑니다. 그러나 상대 등지고 있는 박희성 그대로 터치아웃. 성남의 드로잉. 자, 앞선에서는 박희성 선수가 많이 좀 띄워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에스쿠데로 선수의 침투 이런 것들 노릴 필요가 있어요. 결국 최전방 공격수의 골의 해결사 능력뿐만이 아니고 공간을 뺏는다라고 하는 역할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수비를 쏠리게 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최전방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폭넓게 움직이는 공격수들이 주가가 최근에 좀 높죠. 그렇죠. 예전에 전형적인 타겟팅 스트라이커는 거의 없어진 형태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공격수보다는 찾아가는 공격수가 필요한 현대 축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문법적으로 맞진 않지만 이제 무빙 스트라이커, 움직이면서 해결을 지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자, 조심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으로서도 이 성남 FC의 김학봉 감독이 돌아왔고 김학봉 감독의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푸는 느낌이 있네요. 네, 초반에는 약간 이제 패스를 돌리면서 페이스 네. 유지를 해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성남은 지금 간격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김학봉 감독이 4-3-3을 쓰면서 우승을 이뤘을 때도 점유율을 굉장히 높였던 축구였거든요. 네. 김학봉 감독이 K리그 마지막 우승이 2006년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뭐 클래식 챌린지가 아니었었고요. 네, 뭐 K리그였었죠. 그렇죠. 김두현 선수를 필두로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활약할 때가 있는데요. 자, 전남과 포항의 경기는 지금 2위를 달리는 포항이 1대0 앞서고 있고요. 상주 경기에서는 지금 원정팀 제주가 상주에게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경기입니다. 최근에 제주가 무섭네요. 자, 그리고 경남과 인천은 골이 나오질 않았고 수원과 울산도 골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25라운드 일정, 뭐 선두권의 전북과 포항, 수원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성남과 서울의 경기도 두 팀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A그룹으로 가느냐 B그룹으로 남느냐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남전이 중요한 것이 다음에 또 포항 원정이거든요. 그렇죠. 고광민 자. 크로스가 맞았습니다. 최효진 쫓아 나왔습니다. 네, 커버가 좋았어요. 선수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앞을 막는 수비가 좋았습니다. 성남FC의 드로잉. 고광민 선수가 왼쪽 윗배를 보고 있지만은 이 좌우 양발을 다 쓰기 때문에 네. 양쪽에서 활약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광민도 뭐 오른쪽도 가능한 선수고요. 오늘은 이제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그 기대에 비해서 많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 확실히 꽃이 피고 있는 고광민 선수입니다. 박기성 길게 드로잉. 자, 볼 주위에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좁은 지역 빠져나오고 있는 FC 서울의 빠른 패스. 에스코데로. 네, 지금 맞질 않았어요. 에스코데로의 패스가 강했습니다. 골라인 아웃됩니다. 자, 아벨통도 성남
바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성남에 대해서 특징을 잘 알 거고요. 이 그라운드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할 수 있고요. 에벨턴 선수가 성남에서 2011년과 12년까지 뛰면서 17골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네, 17골에 3개의 도움, 엄청난 스피드를 과시했던 바가 있는데요. 네. 박준혁 골키퍼,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이번 시즌 성남으로 온 골키퍼입니다. 그래도 이 박준혁 골키퍼가 든든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골키퍼죠. 네. 슈퍼 세이브가 매 경기마다 2-3개씩 꼭 나오는 선수예요. 사실은 이 성남이 12개 팀 K리그 클래식에서 최소 득점팀이지만 실점은 또 적은 수비가 단단한 팀이죠. 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에스쿠데로 일어납니다. 김학범 감독이 가장 또 중요시 여기는 선수가 바로 김철호 선수입니다. 김철호 선수가 활동량이 워낙 많고 공격적 전개에서 패싱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김철호 시프트라고 할까요? 김철호 선수를 중앙에 놓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이것을 또 변화를 줬습니다. 김철호 선수는 2006년에 성남이 우승할 때 김학범 감독과 같이 있었어요. 오, 자,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반칙. 경고 지금은 나올 수 있어요. 카드가 나오겠는데요. 네. 김동희 넘어졌고 지금은 김동희 선수를 좀 의도적으로 파울로 끊었습니다. 이웅희 선수를 보여주는데요. 최연태 여기서 벗겨냈고요. 그리고 이웅이가 네. 경고를 받습니다. 반칙. 김동희 선수가 굉장히 좋을 때는 뭐 측면에 당할 자가 없죠. 굉장히 빠른 폭발력 있는 스피드를 보여주는데 이제 기복 있는 플레이만 조금 줄여주면 대성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성남에서는 이 김동희 선수가 가장 많은 이번 시즌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웅이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남의 공격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오른쪽에 박진포. 자, 김철호가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김태환 치고 들어갑니다. 빠르죠? 김태환 자.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그러나 자. 걸렸습니다. 왼발 슛! 골킥 쳐냅니다. 자, 날카로운 김철호예요. 김철호의 왼발 슈팅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김태환 선수가 다소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3명을 뚫기는 힘들었죠. 하지만 공이 흐르는 와중에 김철호에게 걸렸어요. 김철호 선수의 벼락 같은 슈팅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스피드를 이용해서 3명을 끌어당기는데 사실 좀 욕심이었거든요. 네. 김영대 선박입니다. 박스 첫 번째 안에 공을, 코너킥. 공을 가지고 오면 변수가 많죠. 성남의 코너킥 낮게 갔습니다. 헤딩. 자, 강하게 올려주는 정선호. 길게 그러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유진 헤딩. 공격권은 계속해서 성남FC입니다. 골라인 쪽에 뭐 최효준 선수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김현대 골키퍼가 최근에 유상훈 골키퍼와 이제 그 넘버원 자리 경쟁을 하는데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김용대 골키퍼입니다. 네, 사실 뭐 김태현 선수가 스피드를 가지고 한번 공을 끌고 갔죠. 하지만 공을 처리하는 것이 늦었어요. 오스마르가요. 네. 최근에 이 FE 서울의 자신감은 김영대 골키퍼도 있지만은 또 유상훈 선수도 있고 이 골키퍼들의 안정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최용수 감독도 유상훈 골키퍼 길들이기에 또 들어갔죠. 굉장히 잘한 경기에 있었지만은 또 김영태 선수를 넣으면서 경쟁 심리를 계속 유지시키고요. 네. 지난 그 9월 7일 포항과의 경기에서 원정 경기인데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FE 서울. 한 번에 길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전방 쪽에서는 이제 잡지를 못합니다. 황의조 선수가 움직였는데 지금 패스가 강했습니다. 임채민 선수, 황의조 선수가 눈 맞춤이 됐기 때문에 패스를 넣어봤는데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임채민 선수가 중앙 수비로서 확실히 K리그에서 좋은 A클래스 되는 선수거든요. 네. 국가대표 뽑히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또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임채민과 황의조는 2013년에 바로 이 성남에 같이 입단을 한 네. 입단 동기들이죠. 네. 임채민 선수는 팀 내에서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격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스피드도 있고요. 이웅이 오른쪽에 최유진입니다.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왼쪽 고강민 쪽을 봤는데 정확치 않습니다. 박진포 다시 김철호. 임채민 장석원. 네, 서두르질 않죠. 상대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방향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에는 박기성. 자, 전방 쪽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싸워주고 있는데 자, 태클로 뒤로 네. 살려냈습니다. 지금 같은 역할이 이제 이호환 이호환. 선수의 역할이죠.
측면에 김태환 쪽으로 헤딩.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태환 선수는 서울 선수들, FC 서울 선수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몸싸움 후에는 바로 두드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상대를 안다는 것이 팀으로서도 선수 개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심리전에서도 약간 꺾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이제 패스 막혔습니다. 다시 끌어내고 있는 성남FC. 볼의 점유율은 두 팀 많은 시간이 지난 전반전은 아니지만 아주 팽팽한 흐름입니다. 다시 박진포에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성남. 어떨까요? 그 성남의 김학범 감독이 이제 주의봉을 다시 맡아서 두 번째 경기인데, 네. 성남 선수들은 아무래도 김학범 감독의 스타일에 맞는 축구를 하기 위한, 또 감독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김학범 감독이 왔기 때문에 성남 팬들은 또 기대하는 부분이 클 수 있고요. 지난 인천전에도 전반에는 4-4-2, 또 후반에는 네. 4-1-4-1 전술 변화를 주면서 맞춤형으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대에 대한 분석을 지금 감독직이 없는 동안에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경기장이 많이 보면서 관전도 했고요. 서울의 맞춤형 시스템을 들고 나온 성남FC입니다. 이번 시즌 시민구단, 자, 박기성 선수가 발을 좀 위험하게 들었습니다. 네, 발이 높았어요. 박기성의 만칭입니다. 말씀드리다 중단이 됐지만 이번 시즌 시민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 성남FC가 지도자의 어떤 그런 이 교체 탈도 많았던 그런 시즌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감독대행이 다시 또 감독대행. 그래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수장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빠른 결정으로 김학범 감독이 새롭게 다시 왔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성남 시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경기력으로 또 행정적으로 신뢰를 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팬들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이 볼 잡고 고명진, 다시 최연태, 뒤쪽에 이웅입니다. 서울도 뒤쪽에서 볼을 잡게 되면 지금 성남 선수들이 그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쉽게 앞으로 가기보다는 좀 공간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리고 하프라인 넘어오게 되면 바로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측면에 최유진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에스코데로 뒤로 내줬습니다. 고명진, 박기성,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고광민, 뒤에는 최연태 다시 이어받고 있습니다. 최연태, 자, 최효진 쪽이 비었죠. 자, 오른쪽으로 폭넓게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최유진 뒤로 내줍니다. 다시 고명진과 최연태 전진 패스, 에벨턴과 에스코데로 다시 박기성 들어갑니다. 자, 지금 길게 임채민이에요. 걷어냈습니다. 강석원, 임채민 선수가 임채민이죠? 확실히 무게감을 수비 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채민이 클리어링 해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워낙 좋은 실력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K리그에서도 아주 준수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성남에서는 김태환과 함께 23경기째 최다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두 팀이 골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전반전 15분이 지났습니다. 좀 아웃됩니다. 길었어요. 지금 성남 수비 조직력이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형태,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측면 쪽으로밖에 낼 수 없는, 네. 아무래도 이 전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서울 선수들이 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은 성남과의 그 경기에서 2승 1무로 패하지 않고 있고요. 성남전에서 이제 또 실점 없이 이기는 경기를 했었던 서울. 현재 순위에서도 7위에 FC 서울, 성남은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K리그 클래식이 A그룹과 B그룹, A그룹은 6위까지, 그리고 7위부터 10위까지가 이제 B그룹에 속하게 되죠. 그렇죠. 하위 스플릿에 속하게 되죠. 네. 강등을 또 경쟁하게 되고요. 우승 경쟁에 A그룹으로 당연히 가고 싶은 두 팀입니다. 네. 박진포 끊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김태환. 역습이거든요. 성남의 공격, 김태환 빠르게 갑니다. 황희조가 가운데 있습니다. 방향이 왼쪽에 김동희 쪽으로. 자, 볼 세워두는 김동희, 김철호 밀어줍니다. 다시 뒤에서 박기성 패스 이어받고 김철호 막혔습니다. 지금도 측면에서 측면으로 역습 전개였는데 그 가운데는 김철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습 전개에 있어서도 김철호는 항상 많이 뛰는 스타일, 그것을 이용하는 전술입니다. 네. 자, 김태환의 태클, 그리고 박진포 커버 플레이.
에스쿠데로 치열하죠. 볼 뺏겼습니다. 다시 김동희. 자, 도와주는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연결이 됩니다. 정선호, 김철호. 네, 템포 재민. 조절을 하고요. 두 팀의 오늘 경기가 이 벤치에서의 전술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두 팀이 들고 나온 것 전형이라든가 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도 역습으로 들어갔지만 여의치 않은 것이 3백 3명의 수비수가 이미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격 숫자가 부족했죠. 자, 박진포 공격 가담을 해봅니다. 골라인 이미 아웃됐습니다. FV 서울의 골킥입니다. 박진포 선수도 우측 풀백이지만 공격 가담도 많고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는 선수인데요. 많이 뛰는 선수죠. 네. 박진포 선수는 이제 진가가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박진포. 이번 시즌은 이제 도움이 없지만 프로 역대 통산 11개의 도움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번 시즌 한 골을 기록하고 있죠. 네. 최현태 밀어줬습니다. 오스마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남은 좀 내려서서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 성남은 역습을 가져갈 때는 이미 3명의 수비수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역습적 숫자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선수의 개인적 능력에 또 의존해야 되거든요. 저희 그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성남 선수들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네. 한경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틈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렸을 때도 4명의 포백 라인 앞에 미드필더도 간격을 굉장히 좁혀있기 때문에요. 네. 상대가 허리 진영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압박이 들어가고요. 간격 유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성남 FC 골키퍼 박준혁. 패스를 받아서 그 다음 공급하는 패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FC 서울입니다. 네. 상대의 그 전형과 전술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서울로서는 어떻게 좀 그것을 공격으로 풀어야 될까요? 네, 패스 타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앞쪽에만 있고 내려오질 않으니까 줄 공간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 이제 타이밍을 좀 가져가야 되는군요. 네, 최용수 감독도 조금 전에 손가락 가리키면서 에스쿠데로 박희성을 좀 내려와서 받아줘라는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네. 고강민으로서는 이제 김태환 선수와 이제 마주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김태환이 워낙 공격을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네. 고강민도 내려올 수밖에 없군요. 이 두 명은 한번 스피드 대결을 펼쳐보고 싶어요. 두 네. 명의 선수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요. 공을 사이에 두고 달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대표적인 준족들입니다. 네. 김태환 골 선회했습니다. 잘 들어섰어요. 자, 김태환 밀어줬습니다. 황의조 돌면서 크로스 잡았습니다. 김동희, 그러나 수비 걸립니다. 김철호 왼발 슛 자, 벗어납니다. 김철호. 네,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가다 보니까 다소 빗맞았죠. 김학범 감독, 김철호 선수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슈팅인데, 그것이 다 김철호 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남은 확실히 김학범 감독이 오면서 김철호 시프트, 김철호의 중원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 11년 차 김철호. 네, 또 원클럽맨이죠. 그러면 성남에서 시작해서 성남에서 계속 활약하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2004년에 입단을 해서 지금까지 뛰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이 전 감독이었던 신태용 감독이 선수 시절 때도 이 김철호 선수 룸메이트였거든요. 신인 때요. 두 명이 에워쌌습니다. 다시 김태환 볼 잡고 있는 성남 FC. 뒤에서 박진포. 자, 오른쪽 공간에 다시 정선우 선수가 볼을 야, 고강민의 발이 높았어요. 지금 이제 김태환의 발이 네. 높았죠. 네, 김태환 반칙입니다. 자, 김진규 선수는 지금 발 높은 장면에 대해서 경고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요. 네, 최영수 감독도 그 어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제1부심에게 최용수 감독이 어필을 또 해보는군요. 네. 이웅이 헤딩. 이웅이로서는 경고가 한 차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수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심리적 부담. 그러나 그러나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경고 관리는 또 잘 하는 선수니까요. 네. 사실 이웅희 선수가 대전에서 오면서 수비 라인의 불안함 이런 것도 해소해줬고, 또 김주영, 이 김진규 로테이션 가동도 충분해졌거든요. 네. 슈팅이 많이 나오는 경기는 아닙니다. 서울과 성남의 경기. 팽팽한 어떤 그 긴장감, 그리고
최용수 감독과 김옥범 감독의 만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볼거리가 좀 있는 K리그 클래식. 서울은 어쨌든 분위기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경기가 될 것이고, 성남은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지지 않는 축구, 네. 그거를 확실히 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또 끌어낼 수 있는 경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서울로서는 최근에 이 선수들의 뭐 대표팀 차출 관계로 또 AFC를 뛰면서 지금 이제 4강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수 수급에 있어서는 뭐 스쿼드는 뭐 충분하지만 아주 좋은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오늘도 좀 몇몇 자리는 조금 A급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빠져 있고요. 아무래도 최용수 감독, 뭐 팬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겠지만은 세 마리 조끼를 다 잡고 싶죠. 하지만 그것이 한쪽으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중력, 선수들의 체력 안배, 이것이 굉장히 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줄곧 생각나는 최용수 감독입니다. 네. 자, 오스마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뛰면서 또 1차적 패스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패스에 대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좀 길었어요. 김학범 감독 메모지를 들고 다시 포켓에 넣습니다. 상대를 분석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능력이 좋은 그런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상대팀에 대한 상대적 전술 변화,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능동적이고요. 네. 국내 이 대표팀 감독 이제 슈트리크 감독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우리 대표팀의 어떤 그런 그 변화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길게 네. 걷어내고 있는 성남입니다. 확실히 최종적 수비에 대한 안정감은 임채민 선수가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에벨톤보다 먼저 움직이는 네. 판단력이 좋았습니다. 이 K리그 클래식에서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도 선입견을 확실히 버려야 되고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럼요. 자, 왼쪽으로 크게 벌려주고 있는 고명진, 고광민 안쪽에 넣어준다는 것이 잘못 맞습니다. 네, 지금 박희성 선수에게 그대로 패스한다는 것이 잘못 맞았어요. 김진규 그대로 흘려줍니다. 이웅이 볼 잡고 돌아서고 있는 고명진, 최유진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서울의 공격 빠르게 자 오른쪽으로 공간 이동이 됐습니다. 에벨턴. 자 그러나 두 명에게 에워싸였습니다. 네, 지금 협력 수비 좋았어요. 네. 박기성이 에워싸여서 그러나 뒤쪽에 있는 고명진 계속해서 볼 잡습니다. 공격수 박희성이 있지만은 성남의 왼쪽 풀백을 보는 선수도 동명이인이죠. 박희성 선수입니다. 네. 고명진 다시 이용이 지금 들어갈 틈이 만만치가 않아요. 최유진 볼 잡고 다시 밀어줬습니다. 에스쿠데로. 자 에스쿠데로를 다시 협력 수비로 뺏어내고 있는 성남입니다. 자, 측면 압박이 굉장히 좋죠. 지금도 성남의 수비수 박희성 선수가 네. 커버볼이 잘 들어갔습니다. 최연태 지금같이 굉장히 뭐랄까요, 수비지향적으로 전술적으로 지금 아래로 내려서 하는 형태가 되면은 최용수 감독은 아무래도 후반전에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최현태 선수를 빼고 공격적인 선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반에 끌어냈습니다. 자, 빠르게 빨라요. 김동희. 오. 자 뒤에서 또 한 번. 자, 볼까요? 지금 슬쩍 잡은 것 같은데요. 이웅이가 경고가 네. 있거든요. 이웅이 선수가 경고가 있기 때문에 또 받으면 퇴장이고요. 자 주심이 우선은 파울을 좀 선언했습니다. 카드는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지금 아무래도 박진포 선수 주장이기 때문에 가서 경고가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해보는데요. 자 역시 김동희 선수가 빨라요. 네, 발이 엉키긴 했지만 약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손으로 슬쩍 잡는 모습이 있죠. 네. 이웅이로서는 이 김동희 선수를 수비하다가 앞서서 이제 경고까지 받았고 지금도 상당히 위험했던 장면입니다. 경고가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만큼 선수들에게 이 스피드라는 것이 좋은 무기가 되는 거죠. 특히 측면 윙어들의 스피드는 가장 큰 무기죠. 임채민의 패스. 오스마르 반칙. 손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몸으로 툭 미는 오스마르였는데요. 자, 성남은 세트피스 찬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수비지향적인 선택을 했던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
25라운드 일정인데 이번 시즌 17골밖에는 넣지 못하고 있는 성남FC K리그 클래식에서는 최저 득점팀입니다. 예, 정선호 선수는 킥 능력이 좋거든요. 슈팅 능력도 좋고요. 내셔널리그 득점 왕 출신입니다. 네, 미포조선에서 이번 시즌 성남으로 온 선수입니다. 정선호. 성남의 프리킥 정선호. 낮게 보여 슛! 발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김용대 골키퍼 처리했습니다. 네, 저런 것이 아무도 맞지 않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네. 김용대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어요. 자, 김용대 골키퍼가 한 번에 길게, 요즘은 뭐 골키퍼의 킥으로부터 공격이 또 시작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지금 또 파울이에요. 자, 오스마르가 연거퍼서 지금은 이제 황의조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습니다. 오스마르. 네, 수비가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정선호의 프리킥. 네, 좋았거든요. 오스마르 선수가 이제 손을 이제 대는 장면, 황의조가 넘어졌습니다. 네, 조금 덤벼드는 수비를 계속 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두 번 연거푸 지금 세트피스를 내주고 있습니다. 앞선 프리킥보다는 조금 이제 뒤쪽인데 네, 역시 정선호가 프리킥을 준비하는 성남. 왼발 킥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정선호 역시 붙여줬습니다. 슛! 오! 앞선 장면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공에 대한 시야를 잃을 네. 뻔했는데 김영대 골키퍼 안정적으로 잘 처리했네요. 이게 뭐 리플레이 장면이 아니었었고 성남은 정선호의 킥이 좀 준비된 세트피스를 하게 되면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됐었군요. 네, 그렇죠. 골키퍼와 선수들 그 사이의 공간으로 감아내는 네.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볼 경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골키퍼 쪽으로 강하게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닿기만 했더라면 네. 골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자, 페널티 에리아 안에서 수비 진영에서 차단해서 길게 밀어줬습니다. 황의조, 김진규. 자, 먼저 돌아서는 황의조 어깨를 넣습니다. 김진규 노련하게 볼 소유합니다. 다시 오스마르 골키퍼에게 밀어줬습니다. 황희 선수는 이 성남 연고전은 풍생고등학교를 거쳤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지금도 네. 뭐 발끝에 성남 선수들이 스쳤으면 김철호가 피하지 말고 배라도 됐어야 되는데 피하고 말았어요. 공격수로서는 뭐 손을 제외한 팔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맞고 들어가면 골이죠. 네. 배라도 관계없고 엉덩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이 발로텔리 같은 선수는 뭐 어깨뼈로도 쇄골뼈로도 골을 넣는 바가 있는데요. 과거에 그 이제 갈라스 선수는 또 엉덩이로 참 많은 골을 네. 넣었던 그런 상황이 장면들이 있었죠. 나옵니다. 네. 그만큼 그러고 보면 이제 골키퍼에게 그 바짝 붙여주는 그것은 전제돼야 할 것이 이제 킥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골키퍼가 나올 것이냐 좀 아니면은 그대로 지킬 것이냐 그것에 네. 판단이 애매하게 킥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골라인 넘질 않았습니다. 크로스 시도했었던 FC 서울 드로인을 넣습니다. 에벨턴. 왼쪽 고광민 에스쿠데로에 의한 공격 전개는 간헐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오른쪽에 에벨톤이 완전 고립이 되어 있거든요. 네. 박희성 선수가 그런 쪽에 가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함께 주고받으면서 좀 뚫어낼 필요가 있는데 조금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에벨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에 관여하는 횟수가 좀 적은 FC 서울입니다. 그렇죠. 고광민 밀어주고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고광민 뒤쪽에 최윤태, 그러나 고명진 다시 뒤쪽에서 볼을 돌리고 오스마르 붙여줬습니다. 헤딩! 전 강하게 헤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성 네. 옵사이드. 옵사이드긴 했지만은 박희성 황의조. 선수가 잘 봤죠. 자, 황희 선수가 활동량도 많고 굉장히 좀 와일드한 스타일인데 그것을 조금 침착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좀 지탱을 해주고 연계 플레이 해줄 수 있는 장면이 필요한데요. 주성 연유입니다. 이제 그저께가 바로 이 보름달을 아주 환하게 보셨고 지금도 뭐 보름달 아이 좋아요. 이게 나왔습니다. 황기조 페널티 안까지 왔습니다. 자, 내줘야죠. 황기조 뒤에 걸렸어요. 걸려줍니다. 자, 서로 속았습니다. 먼 거리 슛!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김동희 네. 선수가 뒤에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흘려줬어요. 김철호는 그냥 도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황의조, 김동희까지는 잘 연결이 됐었는데요. 김철호 선수가 사실 저것은 흘리는 것보다 자신의 왼발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슈팅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었는데요. 슈팅 이후에는 성남이 좀 더 많이 만들어갑니다.
자, 역시 임재민 선수가 예. 힘이 좋아요. 저처럼 뭐 밀리지 않는 예. 수비를 보여줍니다. 임재민. 이 체격에 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커버 능력이 공격수도 빠르죠. 아무래도 국가대표의 센터백들, 중앙 수비들의 뭐 해외파 선수도 있지만은 국내파 중에는 임채민 선수 가장 경쟁력 있는 중앙 수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선 장면에서 지금 이제 파울이 선언돼서 성남 FC 박준혁 골키퍼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헤딩 오스마르. 0대 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전 32분 지납니다. 김태환, 고광민 걷어냈습니다. 지금도 발을 들었는데 지금은 김태환 선수가 고광민을 좀 차고 말았습니다. 뭐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칙이죠. 공을 찰 때 발을 들었기 때문에 스트러드에 좀 발등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시면요. 반칙. 계속해서 서울의 왼쪽에 고강민, 오른쪽에 성남의 김태환이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득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전반전이기 때문에 힘이 좀 남아있는 그런 선수들의 어떤 그 힘의 균형점이 팽팽한. 저 뒤로 흘러갑니다. 골키퍼 나왔습니다. 지금은 임채민 선수가 뒤에 에벨튼을 못 봤습니다. 네, 지금 박준호 선수가 빠르게 나왔던 것이 유효했고요. 에벨튼 선수 저렇게 앞쪽 공간에 때려주는 패스에 대해서 스피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서울의 공격은 지금 에벨턴의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타이밍. 결국은 이제 타이밍을 뺏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한번 빼서 봤습니다. 에벨튼 선수를 발밑에 주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앞쪽 공간에 때려주게 되면 쫓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공간 패스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상대 골문에 골을 넣는 축구 경기에서 뺏는다라고 하는 거, 공간도 뺏고 타이밍도 뺏어야 이기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자, 지금도 오스마르가 뒷공간 빠져나갔던 에벨턴을 봤었습니다. 그렇죠. 임채민 선수는 시야에 들어온 한 명의 공격수는 커버를 했지만 뒤에서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에벨턴의 스피드는 예측할 수가 없었거든요. 못 봤죠? 네, 그것을 박준혁 선수가 미리 예측한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반전 10여 분 남았습니다. K리그 클래식 성남 FC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자, 황의조 선수가 코너플레이 부근까지 벌려서 이제 공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터치아웃. 네, 황의조 선수 저런 활동량이 좋거든요. 측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선에 정선으로든지 김초로 선수가 박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요. 앞서서 저희 이제 중계팀이 보름달을 이제 잡아줬는데요. 보름달 소원을 이 두 팀은 이제 승리로 이제 기원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골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전반 중반부터 좀 팽팽하게 가던 것이 공격적인 색깔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 추석 연휴에 뭐 추석 음식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K리그가 소화제가 될 수 있고 또 귀성길, 귀경길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데 또 피로 회복제가 될 수 있는 것이 K리그입니다. 피로 회복제를 축구 팬들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 성남과 서울의 경기. 뭐 현재까지 아주 골이 나오질 않고 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감독들이 들고 나온 전술을 살펴볼 수 있는 꽉 찬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경기. 타우린이 피로 회복하시는 타우린이 거의 1000mg이 경기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경기는 득점 없고요. 수원도 아직까지 방금 전에 자막이 지나갔는데 골을 넣었던 건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수원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수원과 울산의 경기죠. 자, 측면에 서울의 공격 밀어줬습니다. 수비 쪽에 박기성 걷어냅니다. 성남FC 왼쪽 수비수가 박기성이고요. FC 서울의 최전방 공격수가 역시 박기성입니다. 황의조 오늘 많이 뛰네요. 측면 쪽에 수비가 담당해주고요. 결국 최전방 공격수가 움직이니까 FC 서울의 최종 수비들이 나와서 지금 끊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퍼 밀어줍니다. 김태환. 자, 볼 달고 들어갑니다. 고강민과 1대1 크로스가 이미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이미 골라인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발에 잘못 맞았죠. 지금 이 김학범 감독으로서도 이제 팀을 다시 맡아서 두 번째 경기인데 선수들을
뭐 이미 그 전부터도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을 하면서도 뭐 경기장 찾으면서 많이 좀 지켜봤을 거고요. 네. 선수들은 감독 우선 마음에 좀 들어가기 위한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대기 명단에도 기존에 들지 못했던 선수들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네. 뭐냐면 김학범 감독이 자신의 색깔을 맞추기 위해 아주 적절한 선수가 누군지, 어떤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적용되는 예는 다르겠지만은 기존의 선수들이 그냥 운동장에서 뛰는 것을 지켜보다가 결국은 감독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선수를 파악을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선수들의 몫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이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성남 FC 선수들입니다. 이용희, 김진규. 최근 원정 경기 7경기를 치른 FC 서울은 3승 4무 원정 경기에서 패하지 않고 있고 K리그 클래식에서는 5경기 4승 1무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으로서는 김학봉 감독이 다시 돌아왔고 김학봉 감독의 어떤 거는 기대감, 또 선수들의 어떤 감독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 이런 점들은 충분히 또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네, 성남이 명가로서 17개를 달 당시에 코치로서 또 감독으로서 함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감독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선수에게 자신감이 부여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상대 등지고 있는데 에벨턴 뒤로 내줬습니다. 다시 이용기가 짧게 밀어주고 고명진. 지금은 최현태였습니다. 최현태가 뒤로 줍니다. 오스마르. 측면 쪽 패스가 들어가면 측면 압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뚫어내기 힘들고요. 에스코데로 뒤로 내주고 다시 고명진. 자, 고명진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볼 세워두면서 에벨턴의 중앙에 왼쪽에는 고광민이 있습니다. 오스마르. 에스코데로. 상대가 지금 성남처럼 공간을 미리 차지하고 있을 때는 드리블보다는 이제 패스 타이밍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수비가 쫓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현태. 오스마르. 패스를 빠르게 넣어줘야 돼요. 놓고 빼야 됩니다. 최현태가 오른쪽에 최유진에게, 최유진 다시 에스코데로 또죠. 킥의 상황입니다. 걷어내고 있는 임채민. 그렇죠. 지금처럼 움직이는 선수에 맞게끔 빠른 패스가 들어가줘야 상대 수비는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쫓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FC 서울의 공간 찾기가 계속되고 있고 성남으로서는 발빠른 김동희, 또 오른쪽에 김태환을 이용한 측면을 좀 열려고 하는데 전반전은 골이 나오질 않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좁은 지역 벗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지금 최현태 최현태 좋았어요. 돌아섰습니다. 다시 자, 왼쪽 에스코데로. 봐야죠. 왼쪽. 왼쪽에 고광민이 좀 혼자 있는데 연결됐습니다. 다시 최현태, 고광민, 김태환 수비 내려와 있습니다. 3명 에워 싸고 있는 성남입니다. 김태환, 박진퍼 뒤로 빼줍니다. 결국 수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남 선수들이 자주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수비라는 조직 하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수비 능력이고요. 특히 측면에 왔을 때는 측면 쪽에 2명의 협력 수비, 이것이 굉장히 네. 좀 인상적인데요. 이 김학봉 감독이 2006년에 우승을 이룰 때도 사실 중원에 김상식 선수를 필두로 해서 김초로라든지 뭐 손대호 선수를 이용해서 상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뭐 손대호, 김상식, 성남 과거 팬들에게는 뭐 이 향수를 물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름들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요. 그 당시에 뭐 김영철 수비수도 있었고요. 김두현 선수를 중원에 두면서 전체적으로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우성균 선수 전방에 놨었고요. 네. 자, 왼쪽 빠르죠. 김수기 역시 김동희 빠릅니다. 이웅이. 그러나 뒤에서 공격 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성, 다시 이웅이. 자, 박희성 영리했어요. 지금 김동희 선수 주면은 옵사이드이기 때문에 다시 네. 한번 끌고 나왔고요. 박기성이 뒤로 내주고 전진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김철호의 크로스 황희조 볼 잡아둡니다. 그러나 슈팅을 가져가질 못했고 황희조 잡아둘 때의 방해를 받습니다. 자, 저렇게 크로스 올라왔을 때 황인 선수의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다이렉트 슈팅은 좀 어려웠을까요? 자, 지금 뭐 좀 몸을 숙이면서 헤딩 슛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서울의 역습 기회. 최효진의 공격 가세가 조금 늦었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박기성. 최유진 선수도 이 오른쪽에서의 그 공격 가담이 조금 전반 후반에 많아집니다. 자, 이 크로스 좋았는데 네. 황희조 선수는 이제 오른발로 트래핑하고 슈팅을 시도하려던 생각인데 지금도 김철호 선수의 크로스거든요. 김철호가 잘 줬죠. 네, 오늘 확실히 돋보이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이 중원의 김철호 선수입니다. 박기성 뒤로 내주고 다시 고명진 빼줬습니다. 최현태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고강민 안쪽 감아줍니다. 길게 걷어내고 있는 임채민, 김진규. 자, 그러나 정선호에게 연결이 됐고 오른쪽 빠르게. 그러나 김태환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네, 조금 앞쪽으로 달라는 얘기죠. 김태환 선수는 뭐 치타라는 별명이 고강민 선수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도 김태환도 빨라요. 네, 두 명의 선수 뛰니까 네. 보는 분들은 뭐 빠른지 모르겠지만은 이 선수 다른 선수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릅니다. 김태환 선수와 고강민이 함께 팀. 지금은 반칙. 김철호의 반칙입니다. 최현태 선수가 중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고명진 선수가 좀 중원에서 활발하게 살아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 상대 수비를 끌어낼 수 있고. 자, 패스 미스예요. 지금은 최유진 선수의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김태환 잡지를 못합니다. 김태환 쪽에 공격 시도가 많은 성남 FC입니다. 네,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김태환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서울 시절에는 이제 빠른 스피드만을 무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스피드를 이용해서 템포 조절도 할 줄 알고요. 굉장히 좀 급성장한 김태환 선수입니다. 네. 고명진, 오스마르. 전반전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현태. 오늘은 FC 서울의 최현태 선수가 아래쪽에서 잘 받쳐주고 그리고 홀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소 좀 수비적인 형태. 그러니까 네. 백 위에 최현태 선수. 후반전에는 뭐 이상엽 선수라든지 선수 나와서 이제 볼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최현태는 수비 능력은 좋지만 이제 패스 능력이 약간 떨어지죠. 자, 고명진이 가운데에서 볼을 뿌려줬습니다. 오스마르입니다. 다시 최현태 길게 밀어줍니다. 박기성 헤딩. 김동희가 왼쪽으로 다시 박기성에게. 이 운동장에 박기성 선수가 두 명이기 때문에 네. 서울의 박기성, 성남의 박기성. 서울의 큰 박희성이고요. 네. 성남의 작은 박희성입니다. 그래도 서로 팀이 다르니까 저희는 그래도 다행이죠. 네. 같은 팀이었으면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을 뻔했는데요. 네, 뭐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많죠. 서울에 이상엽이 있고 또 전북에 이상엽도 있고요. 네. 고강민 아웃됐습니다. 고강민 선수도 김태환이 같은 포지션이 운동장을 반으로 접으면 같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김태환 선수가 공격에 자주 이 스피드를 내고 있는 상황을 고강민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를 합니다. 네, 전반전 45분이 끝났습니다. 성남 FC와 FC 서울의 전반전 골이 나오질 않고 전반전은 0대0입니다. 이제 한 골 싸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4-1-4-1 형태의 수비 좀 밑으로 내렸거든요. 네. 그것이 전반전에서 단단한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에 FC 서울 그리고 오른쪽에 성남 FC입니다. 아직까지는 두 팀이 선수 교체는 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반전에 서로 약점을 드러낸 부분보다는 서로를 뚫기 위한 그런 공략법 이것들이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는 없는 거고요. 후반전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측면에 박진포 한 번에 길게 김태환에게 뒤쪽에 김철호 있습니다. 정선호. 자, 박기성 선수가 어깨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에벨턴. 자, 끌고 나오고 있는 에벨턴. 측면에 최유진 공격에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과 수원의 경기, 수원에서는 2대0으로 수원이 앞서고 있고요. 네. 부산과 전북은 골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수원은 김건환 선수의 자책골과 서정민 선수의 골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김철호 오른쪽으로 박진포에게 벌려줬습니다. 박진포 치고 들어갑니다. 측면에 김태환. 왼발로 감아줬습니다. 깊죠.
골키퍼 김용대 처리했습니다. 네, 모처럼 박스에 두 명이 경화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크로스였는데 저런 상황이 성남은 자주 연출이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최효진의 긴 패스. 에벨턴. 자, 두 명의 협력 수비를 에벨턴 살려줬습니다. 고명진 가운데로 내주고 최현태 자, 왼쪽 그렇죠. 보내줬습니다. 저렇게 빠른 패스 타이밍이 필요해요. 고광민 다시 최현태 에스코데로 공격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성남 선수들이 아래쪽에 이제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앞선에서도 계속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정적인 상태에서는 골 슈팅 때릴 수 있는 찬스를 만들기조차가 힘들거든요. 네. 수비도 함께 공격과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공간으로 패스, 이것이 슈팅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서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용희 다시 최현태. 그러니까 상대를 끌어내려고 해도 성남 선수들은 오늘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최소 지지 않는 형태에서 한 골이면 승부, 승점 3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뭐 득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측면 깊숙이 그러나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고광민의 크로스가 박진포 발에 맞고 아웃됩니다. 한 골을 넣거나 뭐 세 골을 넣거나 승점 3점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지금 성남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 상위 스플릿 A그룹과 B그룹으로 또 언젠가는 9경기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지는 않습니까? 네. 살아남기 위한 어떤 두 팀의 승점 쌓기가 절실한 경기입니다.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낮게 옵니다. 헤딩! 핀 맞았습니다. 김진규. 어쨌든 지금 울산이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또 바뀔 수 있는 서울이거든요. 서울이 승점 3점을 보태고 울산이 치면 순위가 바뀌죠. 그렇죠. 38점이 되면서 2점 차로서 이제 상위 스플릿 6위에 또 진입할 수 있는 서울인데요. 그러니까 울산도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 울산도 굉장히 지금 김신욱 선수라든지 이런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걷어내고 있는 정선호. 몸을 던지면서 이용이 걷어냅니다. 에스코데로 발끝에서 에벨턴과 지금 만들어지질 않고 있는 서울입니다. 황의조. 슈팅은 전반전에 서울이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격 작업이 박기성 선수 그리고 에벨턴, 에스코데로까지 그렇게 매끄러운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수비를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슈팅을 만들기 힘들었고 성남은 역습 전개에서 자, 볼 슈팅. 살아있습니다. 자, 김철호. 자, 페널티 에리아 안에서 김철호 오스마르와 다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철호의 반칙. 파울 선언이 됐어요. 이 김철호 선수도 사실 국가대표의 승선 안에서 그렇지 그 전성기 때는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였었거든요. 미드필더에서요. 수비도 좋고 또 공격 전개, 이 패싱 능력 좋기 때문에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김철호. 성격이 굉장히 여리죠. 네,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또 승부욕은 또 강한 선수고요. 네. 고명진 뒤로 내줬습니다. 운동장에 만일 어느 팀에 의해서 이제 골이 나오게 되면 변화가 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박기성. 자. 서울도 공격 작업은 하지만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박희성 선수가 뭔가 지탱을 해줬을 때 부드럽게 연계해줄 수 창의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공이 갔을 때 계속 이제 뺏기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김진규. 오스마르 다시 고명진 이어받고 있습니다. 고명진 왼쪽으로 뿌려줬습니다. 측면에 고광민. 볼 연결됩니다. 자, 에스코데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박기성 잡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 장성원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확실히 이제 몰리나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면서 파괴시킬 수 있는 자원이 또 없는 것도 아쉽고요. 네. 에벨턴도 계속 고립되는 형태. 에스코데로는 고강민과 뭐 호흡을 마시려고 하지만은 상대 수비를 뚫기에 지금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에스코데로의 패스 끊겼습니다. 자, 어깨 싸움에서 에스코데로 반칙. 지금은 이제 정선우 선수를 잡고 늘어졌었던 에스코데로 파울입니다. 서울이 앞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은 들어가 있는데 중앙에서 그것을 앞선에서 끌어내올 수 있는 미드필더 자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용수 감독 분명히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왼쪽에 박기성 측면 크로스. 최유진 발에 맞고 코너킥입니다. 자, 세트피스에서는 계속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성남이거든요. 후반전 들어서는 성남FC가 첫 번째로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자, 김태환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발은 이제 김태환 선수가 킥을 담당하죠. 왼발은 이제 정선호가 세트피스를 담당을 했었고요. 네. 임채민 올라갔습니다. 정성스럽게 공을 세워놓은 김태환 코너킥. 코너킥 휘어져 갑니다. 슛! 들어갔어요. 황의조. 황의조의 헤딩골이 나왔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입니다. 김한권 감독에게 골을 안기는, 골을 선물하는 보름달과 같은 선물을 안기는 황의조 헤딩골 1대0 앞서는 성남입니다. 지난 인천전에서도 김태환의 어시스트 그리고 황의조의 해결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환의 코너킥에서 황의조가 짧게 한 것을 잘 잘랐어요. 황의조 선수가 이제 두 경기 연속골,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본인의 네 번째 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환의 코너킥, 황의조 돌려놓습니다. 지금은 앞선으로 달려나가는 선수에 대한 시선을 뺏겼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황의조에 대한 거친 수비가 되지 못했어요. 1대0 앞서가는 성남FC. 황의조의 골. 결국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의 해결 능력을 황의조가 그대로 보여줬네요. 그렇죠. 패스를 넣어줬을 때 다소 둔탁함은 완전히 지금 씻어내고요. 해결사는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결국 세트피스에서 양팀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김태환 선수의 코너킥도 아주 절묘하게 됐습니다. 전술적으로 짧게 넣는 크로스, 이것을 잘라먹는 형태인데 네. 아무래도 훈련한 대로의 형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남 수비수들은 순간적으로 앞으로 잘라나가는,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성남 공격수에 대한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지탱하고 있던 이 황의조를 완전 놓쳤어요.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수비였습니다. 네. 이 성남이 세트피스에서 골을 만들었고, 서울로서는 최근에 이제 무실점 경기를 하다가 또 실점을 당한 경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게 뭐 시간은 지금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후반전 한 8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후반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성남의 수비를 뚫기가 힘겨워요. 지금은 가로막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이웅희 선수. 역시 김동희의 그 발빠른 공격을 막기가 이웅희로서 이제 부담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경고 하나 받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다소 적극적인 수비에 좀 부담감도 느낄 수 있고요. 자, 지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황의조 헤딩골입니다. 지금은 이 이호환 선수, 정선호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선 분배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던 서울이었습니다. 자, 황의조 옵사이드 걸리는 장면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경기 시즌 초반에도 두 경기 연속골 이후에 아무래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프로 2년 차죠. 네, 김동섭 선수가 이제 벤치에 있긴 하지만 이 두 네. 선수가 살아나줘야 성남은 강등권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지난 인천전부터 이제 팀을 맡아서 그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고요. 오늘 경기도 좀 1대0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점이 없는 김학범 감독입니다. 네. 결국 수비의 안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은 김학범 감독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에도 계속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도 이제 서울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상대의 수비를 뚫는 형태를 지금 만들지 못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어떤 교체 카드를 꺼내드느냐, 이 최용수 감독이 고민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두 팀의 선수 교체는 없습니다. 이제 후반전 10분이 지나갑니다. 황의조. 자, 지금 이제 성남의 드로인이 다시 됩니다. 박기성 던져줬습니다. 최현태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박진포 다시 임채민. 임채민이 그대로 끌고 나옵니다. 뒤에는 박진포.
헤딩 따내는 오스마르. 최현태. 에벨턴. 자, 에벨턴이 네. 뭐 볼을 잡으면 이유환 선수가 지금도 이제 파울로 끊는데요. 그렇죠. 이완 선수의 몫이죠. 하프라인은 일선에서 상대의 공격의 시작을 아예 맥을 끊는 형태. 이것이 이완 선수 오늘 가장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전반전에도 이제 서울의 공격이 잘 되지 않았던,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성남의 수비가 그만큼 이제 탄탄하다는 얘기인데 네. 패스가 좀 빨라야 되는 서울을 좀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패스 타이밍을 좀 가져가야 되고 지금 원터치, 투터치 이후에 계속 드리블을 가져가게 되면 압박이 붙거든요. 공을 준 선수 주고 나서 또 다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공간을 좀 창출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좀 무리한 돌파가 많습니다. 자, 뒤쪽에 흐른 것을 김철호. 지금은 최현태 만칭. 한 번에 길게, 그러나 골키퍼 김용대 처리했습니다. 네, 황의조와 김진규 경합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고명진 밀어줬습니다. 에스코데로. 왼쪽에 고광민. 에스코데로 이어받고 있는 고명진. 서울의 공격 작업에 있어서 오늘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고요한 선수의 공백이 참 아쉽고요. 네. 측면에 최유진. 예, 공격적인 역할로서의 또 변화도 경기 중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카드가 없는 게 좀 아쉽고요. 지금 대기명대는 최정한, 윤주태 이런 경험이 조금 적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자, 헤딩 떨어뜨렸습니다. 그대로 슛! 자, 떴습니다. 에스코데로 개인의 슈팅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슴 트래핑 이후에 바디 슈팅이었는데 이런 것은 최대한 허리를 눕혀서 때려야 공이 낮게 날아가거든요. 지금 높게 맞았어요. 이번 시즌에 4골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코데로. 서울에서 지금 이제 3시즌째 보내고 있는데, 첫 해는 사실 이제 임대로 왔다가 완전히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적을 한 에스코데로죠. 그렇죠. 이 한국 선수들과 친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서울에 지금 이상엽 선수를 준비시키죠. 아무래도 네.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을 살리기 위한 미드필더 자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해결책을 이상엽 카드를 꺼내듭니다. 헤딩 에벨턴. 박기성 만칭. 이유환 선수가 수비를 할 때 참 끈적끈적하게 합니다. 네, 지금 교체를 해주죠. 최현태를 빼고 말씀해주신 이상엽 선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최용수 감독의 첫 번째 선수 교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소 뭔가 미드필더에서의 공격적 빌드업이 좀 더 부드러울 수 있는 이 엔진 오일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이상엽 선수거든요. 조금 더 부드러운 패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1대0 앞서고 있는 성남FC의 공격. 박진포, 다시 김태환. 최효진 끊었습니다. 최효진의 패스. 자, 가운데 쪽에 교체 자, 투입된 이런 거거든요. 이상엽 자. 측면으로. 그러나 고광민 선수 에스코데로죠. 에스코데로인데 네.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네. 이렇게 지금 원터치로서 빠르게 전개시키는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잡고 하는 거하고 그대로 논스톱 패스로 하는 거하고 팀 스피드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첫 번째 한 번의 터치가 더 이루어질 때 템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김철호 자신감 있게 돌파 시도했습니다. 자, 서울의 볼 따내고 결국 이제 선수 교체에 따라서 그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자, 또 에스코데로 뛰어갑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이상엽 선수 들어오면서 이상엽. 달라진 것은 에스코데로 네. 터치를 못했습니다. 확실한 공급이 없었거든요. 그냥 상대 진영에서 공에 대한 패스만이 있었지 효율적인 그런 패스가 없었는데 지금 들어가게 되니까 두세 차례도 공격적 패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공격적 패스가 있을 때 수비하는 선수들은 더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겠죠. 그렇죠. 또 이상엽 선수에 대한 이 중원에서의 마크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들의 움직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격적인 선수가 들어가서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선수들의 힘을 빼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헤딩으로 오스마르, 박진포, 이웅이. 자, 돌아섰습니다. 가운데로 연결이 됩니다. 고명진 차단하고 있는 정선호. 길게 장석원 걷어냈습니다. 김철호.
지금 김동희가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 쪽으로 갔고요. 김태원 선수가 지금 왼쪽으로, 그리고 정성훈 선수도 왼쪽으로 이제 방향을 조금 돌려보고 있는데, 자, 이현 선수가 아주 철저하게 앞선에서 끌어주고 있는데요. 박진포 밀어냅니다. 자, 오, 터치라인 나가지 흘렀어요, 않았습니다. 흘렀어요. 김태환 볼 세워 둡니다. 김태환의 돌파, 측면에서 한번 터치고 크로스, 접습니다. 자, 지금 올라갈 타이밍을 놓쳤어요. 뒤에는 박진포, 크로스 낮게 갑니다. 걷어내는 이웅이. 이럴 때가 이제 서울로서는 좀 빨리 연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앞선 넓게 퍼져주는데요. 고명진 밀어줬습니다. 에벨턴. 자, 중원의 가담이 좀 더 빨라야 됩니다. 교체 투입된 이상엽, 다시 오스마르. 성남의 수비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오스마르까지 이제 가담을 중원 쪽에 하거든요. 고명진 밀어줍니다. 정중앙에서 이상엽, 오스마르에게. 최유진. 자, 고명진. 박스에 3명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자, 고명진. 올라가야죠. 뒤로 내줬습니다. 터치 이후에, 그러나 이상엽 슈팅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황의조 치고 나옵니다. 오스마르, 다시 황의조. 좋아요. 이웅이. 지금은 김철호의 만칙 카드 받겠는데요. 네, 지금 카드 나오지요. 주심 김상우 씨가, 김상우 주심이 김철호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줍니다. 다소 발이 깊었습니다. 김철호도 오늘 이제 경고를 받았고요. 자, 지금 이웅희 선수가 지나간 이후에 발을 거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 사이에 좀 서울의 선수 교체가 또 준비 지금 중이죠. 이뤄질 준비가 좀 되고 있군요. 아직까지 최정환 교체가 된 건 선수가 아니고요. 대기 중이고요. 최유진. 자, 최유진의 오른쪽에서 오스마르. 오스마르의 돌파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FC 서울의 두 번째 선수 교체, 최정인 선수, 최정한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대로 빼주죠. 자, 최정환 선수도 사실은 J리그 오이타 트리니타를 다녀와서 다시 이제 여름에 이 FC 서울에 이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대 시절에 이 선수에 대한 주목을 많이 했었거든요. K리그에 바로 왔더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좀 아까운 재원인데, 오늘이 이 서울에 와서 세 번째 경기 출전입니다. 네, 최정환 선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유망주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자, 성남의 지금 박준혁 골키퍼의 킥 실수죠. 네, 저는 집중력을 좀 가져갈 필요 있어요. 네. 사실 이 흐름이 어떤 순간 이후에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교체 카드 사용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는 FC 서울이고요. 박희성 떨어졌습니다. 에벨턴, 다시 고명진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김철호 길게 외곽 처리했습니다. 자, 서울의 공격이 이제 이전보다는 날카로워졌어요. 확실히 이제 이상엽 선수 들어가면서 배급 자체가 달라졌고, 또 최정환 선수가 들어가면 기동력이 더 살아날 수 있거든요. 에스쿠데로는 다른 형태의 굉장히 좀 힘 있는 파워 있는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정환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다시 최유진 밀어줬습니다. 에벨턴 빠르죠. 자, 걸렸어요. 슛! 골키퍼 잡았습니다. 박희성의 맞은 슈팅. 골키퍼 박준혁이 처리합니다. 서울 홈에서 시저스킥으로 결승골을 넣었던 박희성이 또다시 시저스킥을 시도했는데요. 이야, 이번에도 많이 골이 들어갔으면은 박희성 선수의 인생골이 또 한 번 나올 뻔했어요. 고명진 계속해서 공격 작업 서울입니다. 스트라이커는 인생골이라는 용어보다는 습관이라는 용어가 더 필요합니다. 골 넣는 습관이 필요하죠. 볼 잡아두고 고명진 주고받고 흘려줬습니다. 그대로 접었습니다. 슛! 들어갔어! 고강민이에요, 고강민! 동점골을 터뜨리는 FC 서울의 고강민입니다. 자, 동점골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체 카드가 성공을 하네요. 네. 왼쪽에서 최정한, 고강민 형태의 공격적 빌드업, 이것이 최종적으로 뚫어냈고요. 수비가 마지막 최종 수비가 좀 속았어요. 결국 이제 FC 서울이 왼쪽에서 공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은 스피드와 패스의 정확도였어요. 네, 고강민 지금 속았죠. 네. 고강민의 골입니다. 고강민 선수가 프로 첫 번째 골이군요. 네, 1어시스트는 있었는데요. 네. 프로 데뷔골을 터뜨리는 고강민. 자, 임채민 선수가 이 페이크에 속다 보니까 공간을 열어주고 말았죠. 완벽하게 제껴냈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운동장에 변화는 많이 생겼고, 이제는 본격적인
수비보다는 이제 공격의 색깔이 좀 더 짙어질 수도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불이 붙을 수 있어요. 프리킥 얻고 있는 성남. 고광민 선수의 스피드와 또 상대를 완전히 꺾어 넣었었던 그런 그 동작도 좋았습니다. 네, 포항전에 FA컵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극적인 골을 넣었던 고광민 선수인데요. 자, 웃옷을 벗었습니다. 최용수 감독. 브레이킹 준비하고 있는 성남. 성남의 첫 골이 코너킥이었었단 말이죠. 지금은 네. 프리킥. 자, 왼발이면 박기성이고 오른발이면 김태환이죠. 자, 볼을 김태환 선수가 다시 잠깐 만져놨습니다. 1대1. 성남의 프리킥. 김태환 붙여줍니다. 올라갑니다. 발을 댔습니다. 그러나 벗어납니다. 아쉬워하는 임채민입니다. 임채민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완벽히 수비를 다 붕괴시켰던 이 킥이었고 최종적으로 임채민밖에 없었거든요. 자, 임채민 선수의 이제 반대 머리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결과론이지만은요. 발을 대더라도 좀 네. 살짝 갖다 대는 형태가 돼서 다시 한번 임채민의 슛을 벗어났고 네. 그 이후에 황의조 선수는 상당히 아쉬워했던 슈팅이 지나갑니다. 임채민 아쉬워하죠. 결정적 찬스였는데요. 사실 세트피스에서 수비수들이 저렇게 공격 지원 나가서 슈팅하는 것이 90분 경기 중에 한 두어 번 정도 나올까 말까거든요. 네. 최효진, 에벨턴, 다시 최효진. 이겨냈어요. 빠져나갔습니다. 최효진의 크로스. 자, 후반전에 확실히 불이 붙는데요. 최정환 살려냈습니다. 최정환 감아줍니다. 왼쪽에 골을 기록한 고강민 붙여줍니다. 골키퍼 나왔습니다. 박준영 처리. 자, 박준영 선수가 조금 서두르고 빨리 주긴 했는데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나가 있는 에벨턴. 고명진. 가운데로 이동이 됩니다. 주고 다시 리턴 패스. 오스마르. 고광민 다시 한번 치고 나옵니다. 크로스. 네, 지금 공격적으로 좀 좌우 측면의 밸런스가 함께 살아나면서 에벨턴도 살아나고 있죠. 또 왼쪽 윙백 고강민의 공격 가담 최정환이 중앙 쪽으로 파고드는 형태를 많이 보이니까 측면을 좀 내주고 있는 또 성남의 수비입니다. 공격 작업의 팀 스피드는 서울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네. 고명진 밀어줍니다. 에벨턴 잡았습니다. 방향 틀어내고 에벨턴 교체 투입된 이상엽. 자, 이상엽이 다시 고명진에게. 최유진 들어갑니다. 최유진 크로스. 황의조 상대 등지고 있습니다. 성남 선수들이 뭔가 약간 지친 듯한 기력이 보이거든요. 네. 뛰는 활동력, 기동력 면에서 조금 떨어질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 살아나는 빠른 템포의 공격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불만 이후에 팀의 조금 부족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수들 체력이 잘 지금 완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좋은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선 체력이 밑바탕이 돼야죠. 그렇죠. 에벨턴, 최유진 크로스 감아줬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김철호. 사실 김학범 감독 시절에 이 겨울에 동계훈련 체력 훈련은 엄청나거든요. 황의조 버텨냅니다. 그러나 뒤에서 김진규와 이웅희 선수의 협력 수비가 됐습니다. 황의조 파울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웅희 선수가 조금 파울을 범했죠. 한 골씩 주고받고 있는 성남과 서울. 지금 광양 경기에서는 포항이 1대0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주가 상주에게 2대1로 상주가 한 골 놓긴 했지만은요. 네. 끝났군요. 지금 광양과 상주의 경기는 7시 킥오프여서 지금 포항의 승리 그리고 제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제주는 드로겟과 황일수 선수가 넣었고 이 조동건 선수가 약간의 골을 만회했지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상무는요. 경남과 인천은 0대0, 수원이 2대0 앞서고 있고 전북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부산에게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상위권 팀들이 모두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전북은 또 이동국 선수의 득점이네요. 아, 이동국 선수 엄청나군요. 네.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성남 한 번에 길게 박기성의 패스. 황의조 뒤에서 네, 지금 기다리면 안 정선의 됐죠? 패스. 황의조 1대 상황 받고 있습니다. 만들어줍니다. 김철호 내주고 다시 이어받고 있는 김철호 왼쪽 깊숙하게, 그러나 이웅이 몸에 걸렸습니다. 자, 이 세트피스가 나오면 계속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성남이거든요. 전반 후반 모두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김명대 골키퍼로서도 긴장해야 되는 성남FC의 코너킥입니다. 자, 윤주태가 준비를 하네요. 네, 이제 앞선에 뭐 오늘 경기 잡겠다는 얘기예요. 공격수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최용수 감독인데요. 이번에는 코너킥을 짧게 연결을 했습니다. 성남의 박기성의 크로스 좋죠. 헤딩 올려놓습니다. 김동희 살려냈습니다. 박진포 밀어주고 있는 박준혁, 다시 뒤로 김동희 선수에 대한 적응이 FC 서울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좀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김동희 선수가 전반에 비해서 활동량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역습에 있어서의 키워드를 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들은 후반전에 체력적이라는 이 부담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윤주태가 들어가네요. FC 서울은 이제 마지막 선수 교체입니다. 네, 박기성을 빼주고요. 네. 오늘 박기성 선수는 이 성남전 연속골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나오고, 그리고 교체 투입되는 윤주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전술적 변화는 그대로 크게는 없겠지만은 박기성이라는 이제 9번 자리의 스트라이커가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에벨토의 중앙 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네. 고명진 최유진에게 뿌려줬습니다. 이제는 고명진 선수의 그 패스의 전개가 서울의 공격을 자, 이거 흘렀어요. 고강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김동희와 1대1 맞고 있는 고강민, 두 선수 모두 빠릅니다. 크로스 헤딩 임채민. 아, 이 고강민 선수의 양발을 쓴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다시 김진규 땅볼로 밀어줍니다. 흘려주는 멜턴. 오스마르. 자, 이용이. 윤주태가 박기성 선수 자리에 들어가고 에벨톤 그대로 오른쪽 측면 배치가 되지요. 최효진, 이상혁, 서울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왼쪽에 고강민 쪽, 오른쪽에 최효진 네. 측면입니다. 확실히 볼 배급이 원활하니까 에벨톤도 살아나고 있어요. 에벨턴 자, 다시 최효진. 자, 밀고 들어갔던 최효진의 반칙입니다. 네, 이호한 선수의 커버가 또 빨랐네요. 최효진이 주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 됐기 때문에 공격수보다 한 발 앞섰던 거죠. 최효진의 반칙입니다. 네, 살짝 밀었어요. 네. 자, 주심에게 파울이 아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해보고 있는 최효진 선수입니다. 박준혁 길게 처리했습니다. 황의조. 자, 황의조 선수의 그 버텨내는 힘. 그래도 이제 성장세가 아주 있는 그 황의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 아시안게임 대표의 탈락에 좀 고배를 K리그에서 분풀을 좀 해줘야 됩니다. 선수들이 이제 그런 동기유발, 오기라든지 이런 걸 생기면서 좀 더 멋진 활약상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동적골 기록한 고강민 빠르게 올라옵니다. 고강민 밀어줬습니다. 흘렸습니다. 야, 두 선수 모두 흘려주는데요. 살려내지를 못했던 고명재, 그러나 많이 뜁니다. 지금은 고강민 선수의 패스 타이밍을 윤주태가 읽질 못했어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김학봉 감독도 지금 약간은 기동력이 떨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교체 카드로서 그걸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은 선수 교체가 없습니다. 네.
선수 교체 전에는 5대5의 밸런스를, 수비와 공격이 5대5의 밸런스가 서울이었다면 지금은 한 7대3 정도의 공격이 무게중심이 쏠려 있거든요. 코너킥 얻고 있는 최정한. 그만큼 이제 지친 선수들을 FC 서울의 최영수 감독은 이제 바꿔줬고 전술의 네. 변화를 가져왔고 성남은 아직까지 11명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후반전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엽의 코너킥. 코너킥 길게 갑니다. 헤딩. 자, 걸렸어요. 쳤습니다. 그대로 고감 슛. 강하게 때렸습니다. 코너킥 자. 얻는 고광민입니다. 지금은 고광민 선수가 아닌 지금 윤주태 선수로 보이는데요. 윤주태의 슈팅인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흘렸고 측면 쪽에 빠져있던 윤주태인데요. 아, 그러네요. 자, 한 차례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갔습니다. 윤주태의 슈팅입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윤주태로서는 본인의 K리그 클래식 두 번째 골이 나올 뻔했는데요. 서울의 코너킥. 코너킥 뒤에서 옵니다. 뒤에 잡아두고 이웅이 슛. 다시 한번 코너킥. 뭔가 지금 흐름을 뺏기고 있어요. 성남이 지금 확실히 좀 안정적인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성남도 카드를 꺼내들죠. 지금 김동석 카드를 준비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김학범 감독으로서는 서울의 공격을 공격수의 교체로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박진포. 그러나 뒤에 이상엽이 있습니다. 오스마르가 안전하게 뒤로 네. 내주고 있는 서울입니다. 템포 조절을 하지요. 이 오스마르의 노련미예요. 저렇게 뭔가 상승했을 때 섣불리 또 덤비다 보면 끊긴 이후에 역습으로 또 골을 내주게 되면 완전히 지쳐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템포를 유지하면서 점유율을 계속 가져오는 것, 이것이 또 서울로서는 지금 보여주는 오스마르의 플레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24라운드를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됐었던 주말에 시작을 했고 네. 오늘 이제 또 주중 경기로 25라운드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체력적인 부담이 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 선수들에게도 추석도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요. 오스마르. 자, 오스마르가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오른쪽에는 최효진. 볼 잘 잡아뒀습니다. 밀어줬습니다. 에벨턴. 자, 에벨턴과 네. 최효진 선수가 이제 주거 2대1을 뺏길로 에벨턴이 계속 시도하는데 지금은 막혔습니다. 이 성남의 수비 쪽에 안정감을 보일 때는 저렇게 마구잡이로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패스를 통해서 이제 탈압박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힘이 좀 붙이니까 계속 크게 클리어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에게 공격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스마르가 고광민에게 밀어줍니다. 최정환 받아주고 다시 고광민 뒤로. 자, 성남이 김동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교체 카드를 변화를 줬어요. 지금 이창훈이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교체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최효진 다시 감아줬습니다. 헤딩. 자, 기본적으로 너무 지금 성남 쪽에서 측면에서의 크로스 허용이 많거든요. 네. 자, 선수 교체 첫 번째 선수 교체가 성남 이창훈 선수가 들어가고 김동희가 빠지네요. 김동희를 빼주네요. 확실히 김동희가 지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에 수비 가담과 공격적 역습 전개에서의 시발점 역할을 김동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왔어요. 이창훈도 만만치 않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습 찬스를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창훈 카드가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남의 이제 첫 번째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김동희 선수가 후반전에 좀 움직임이 둔해졌고요. 움직임이 볼에 관여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의 공격 측면에 박기성 한번 접었습니다. 잘 잡았어요. 자, 박기성 올려줍니다. 헤딩 김진규 자, 다시 이코에서! 뒤에서 김태환 슈팅까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길게 외곽 걷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클로스 때 바로 때렸어야 되는데요. 조금은 생각이 많았었던 김태환입니다. 자, 지금 최정환이 좀 잡았죠. 임채민의 파울을 지금 부른 것 아닐까요? 네, 먼저 임채민의 그런 잡는 파울이 있어. 그 이후에 네. 또 최정환이 잡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 지금 성남의 공격은 이제 김태환에게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그렇죠. 김태환이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황의조와 김초로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김태환이 열렸거든요. 수비에게 각도가 좀 막혔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슈팅 기회를 놓친 김태환. 앞으로 한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1대1.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승패가 갈려지는 것이 이제 한 골 정도 더 넣으면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교체 카드를 다 사용한 서울이 공격적으로 살아났다는 점, 이것에 대한 수비 집중력이 성남이 필요한 거고요. 네. 이웅이 끊습니다. 고명진. 이번에는 고명진 방향을 다시 바꿔서 이상엽에게 수비 진영에서 오스마르. 자,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고광민 올려줍니다. 발끝으로 잘 잡아뒀습니다. 윤주태. 좁은 지역, 그러나 그대로 경기는 네. 진행이 됩니다. 김철호 선수가 이제 먼저 들어섰군요. 그렇죠. 자, 너무 지금 수비 쪽에 집중력을 강하게 갖다 보니까 끄는 이후에 공격 전개에 대한 이런 성급함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침착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성남 FC입니다. 두 팀에게는 이 승점, 단순한 승점 3점이 아니고 K리그 클래식 이 스플릿 시스템에서 A그룹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특히 네. 뭐 서울로서는 더욱더 그렇고 성남은 감독이 바뀐 상태에서 두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경기째 아닙니까? 김철호 다시 박재포 이어받고 있습니다. 밀어줬습니다. 김태환입니다. 이대 패스. 자, 스피드 경기. 김태환 빠르죠? 빨라요. 이 태클, 지금은 굿 태클. 네. 오스마니의 굿 태클이 나왔습니다. 스피드에서는 확실히 뒤처지는 오스마르이기 때문에 영리한 태클로서 지금 김태환을 끊는 장면인데요. 김태환이 스피드가 있다면 오스마니에게 긴 다리가 있어요. 네, 100점 만점에 가까운 태클입니다. 이웅이, 최효진. 자,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최효진. 그러나 박기성 선수가 태클로 밀어냈습니다. 네, 왼쪽 풀백으로서 박희선 선수의 성남에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치고 나가는데 최정환 선수가 뭐 힘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이 남아있죠. 네. 자, 제파로프가 들어가는군요. 제파로프는 A매치 2경기를 치르고 왔거든요. 정선호 선수를 빼고 제파로프를 투입을 시키는 김학권 감독입니다. 네, 아무래도 피로도는 있지만은 여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파로프의 한 방을 기대하는 김학범 감독이고, 네. 뉴질랜드전에 3대1로 우즈베키스탄에 승리할 때도 골을 기록한 바가 있는 제파로프입니다. 네. 자, 제파로프가 투입이 된 성남FC. 이 제파로프 선수도 서울에서 뛴 바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성남에서 지난해부터 다시 뛰고 있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양 팀은 이제 선수 그 이적이라든가 그 좀 교류가 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좀 있었죠. 네. 자, 끊어냈습니다. 몰리나도 마찬가지고요. 네. 고명진 왼쪽으로 고광민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최정은 떨어뜨려 주는데 윤주태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침착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성급하거든요. 최정한. 자, 손으로 잡아챕니다. FC 서울이 잡았습니다. 엠블렘이 떨어질 정도로 잡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죠. 최정환 파울을 얻었고요. 호흡이 터지지 않은 제파로보기 때문에 뭔가 민첩함이 약간 떨어지는 형태에서의 파울이었고요. 네. 제파로프의 파울입니다. 이 K리그 클래식, K리그 엠블렘이 저렇게 뜯겨질 정도로 네. 네. K리그 홍보를 해주는 최정환 선수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골키퍼 잡았습니다. 박준혁. 네, 골키퍼. 박준혁 골키퍼가 이 신장은 작은데 저는 순발력이 좋아요. 자, 빠르게 역습 기회. 제파로프 왼쪽에 박진포. 제파로프 자, 한 번에 긴 빈거 오른쪽으로 잘 봤어요. 잘 줬습니다. 자, 골 볼까요? 세워집니다. 저. 한번 주고 자, 황우슛 골키퍼 쳐냈습니다. 황우조의 슈팅, 김용대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잘 때렸는데요. 자, 좋은 패스와 좋은 슈팅과 좋은 선방이군요. 순간적으로 황의조가 빠져들어가는 형태에서 왼쪽 윙백에 대한 이 수비 가담이 없었어요. 자, 골 살아남았습니다.
뒤로 내주고 지금은 이미 네,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나갔다 들어왔죠. 김태환이 터치가 골라인 아웃돼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상황은 황민우 선수 진짜 아쉽네요. 네, 오늘 성남과 서울의 경기 이 TV 중계를 통해서 오랜만에 이제 K리그 클래식을 보고 계실 텐데 정말 재미난 경기인데요. 네, 공격 쪽에 무게감을 뒀기 때문에 네. 끊기면서는 역습을 내줄 수밖에 없는 서울이고, 그런 찬스에서 이창원 선수에게 제파르코 패스가 기가 막혔거든요. 제파로프도 이 패스에 한 방이 있는 선수죠. 그렇죠. 오늘 시야가 남다르죠. 남은 시간이 정규 시간 채 5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두 팀에게는 이런 경기 내용이라면 무승부로 끝나는 것은 두 팀 모두 아쉽겠는데요. 네, 승점 1점 아쉬울 수가 있어요. 박진포가 볼을 뺏겼고 한 번에 길게 연결이 됩니다. 골키퍼 처리. 박준영. 그리고 확실히 뭔가 조직력 면에서 강해졌다는 이미지로 변모를 준 것이 성남FC. 이번 경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김철호. 박진포. 성남은 선수의 변화를 통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선수에 대한 것을 제파로프가 지금 들어가서 뛰고 있고요. 이창훈 선수가 들어가서 지금 메워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제파로프는 뭐 ABC를 뛰고 왔지만 그래도 감독에게는 매력적인 선수 아닐까요? 그렇죠. 한 방의 패스, 한 방의 슛이 있기 때문에요. 네. 외국인 선수를 쓰는 그 목적은 바로 그거죠. 한국 K리그 뛰는 선수들보다 뭔가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장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걷어내는데 박기성 다시 제파로프 헤딩. 자, 돌려주는 이창훈. 터치라인 아웃되었습니다. 서울의 드로인입니다. 자, 쥐가 나기 시작해요. 이 성남 선수들도 지금. 이완이죠. 예. 많이 뛰었습니다. 최우진. 자, 지금 최우진 선수가 김철호 선수 손에 얼굴을 맞았어요. 네. 뭐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김철호도 지금 네. 햄스트링 쪽인가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팽이 돌듯이 핑 돌면서 손으로 얼굴이 가격이 됐는데 네.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김철호 선수도 어렵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네. 확실히 지금 완전히 공격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서울이죠. 네. 수비에 두 명의 센터백을 두고는 모두 지금 공격 쪽에 가담이 돼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연결이 됐습니다. 골키퍼 나옵니다. 부딪혔습니다. 예. 자, 이상엽 선수와 지금 박준혁이 부딪혔는데 다치지 않아야 되겠죠. 자, 박준혁도 최선을 다했고. 자, 볼까요? 자, 쇄도하는 사람과 선수와 지금 발을 뻗긴 뻗었는데 네. 들어오면서 박준혁 선수의 다이빙을 하면서 무릎이 좀 부딪힌 것 같아요. 허벅지 쪽에요. 그렇죠? 이상엽으로서도 뭐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자, 네. 신태영 대표팀 코치가 이 경기를 통해서 슈틸리키 감독에게 어떤 보고를 또 선수들을 할지요. 네. 김철을 빼주네요. 김철호 빼주죠. 자. 오른쪽 허벅지가 안 좋아요. 네, 김평래 선수를 넣어줬어요. 네, 마지막 선수 교체 끝난 성남입니다. 김철호는 스스로 사인을 보냈습니다. 벤치에. 부상 정도가 있다고요. 남은 시간 1분 정도, 추가 시간도 아주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임채민 선수의 활약상 대표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뭐 고광민 선수의 활약상도 좋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슈틸리키 감독도 국내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를 또 뭐 가까이서 보겠죠. 네. 한국 축구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K리그에 대한 오늘 아주 멋진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네. 한국 축구의 건강함이 K리그가 건강해야 가능하죠. 네, 대표팀 선수들이 틀에 박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K리그 직접 찾아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 숨은 진주들을 발굴하는 것이 또 감독의 몫이거든요. 그럼요. 헤딩으로 박희성이 밀어냈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3분이 더 주어졌습니다. 3분의 추가 시간입니다. 자, 이 코너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두 지친 상황에서의 이 코너킥 상황이거든요. 오늘 성남의 골은 코너킥에 의해서 나왔고요. FC 서울의 공격, 지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걷어냅니다. 김태환.
길게 처리. 이거 나가죠. 뒤로 역습이에요. 흘렸습니다. 볼 자. 처리를 먼저 따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제파로프가 좀 더 빨랐더라면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광민 선수가 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제파로프보다는 한 발 앞서서 볼을 터치를 했습니다. 추가 시간에 승부를 내고 있는 두 팀. 이제 추가 시간 3분 가운데 1분도 1분이 지나갔고 2분여 남았습니다. 김태환, 고광민. 오늘 뭐 고광민과 김태환 선수는 서로 꿈에도 네.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워낙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죠. 네. 최유진 볼 잡았습니다. 붙여줍니다. 좋네요. 크로스바 슛! 아, 뒤로 나옵니다. 들어갔어! 고명진의 골이 나왔습니다. 고명진의 골이 나왔습니다. 서울이 역전골입니다. 야, 이거 잘 막아냈는데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고명진. 이것이 이상엽 선수의 크로스가 나도 좀 잘못 맞긴 했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했어야 되는데 살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의 기회를 주고 말았어요. 자, 고명진 선수는 이번 시즌 본인의 첫 번째 골, 프로 통산 12번째 골, 오늘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고명진의 그 슈팅이 골네트에 철렁거리는 거는 그물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첫 골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추가 시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크로스가 좀 밋밋했거든요. 여기서 네. 헤딩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죠. 여기서 클리어링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고명진이 때립니다. 그렇죠. 이 상대가 워낙 혼전 상황에 있다 보면 박스 안에 시선을 다 뺏기기 때문에 네. 바깥쪽에 들어오는 선수에 대해서는 집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 아쉬웠어요. 한 명의 수비수라도 있었으면 방해가 됐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고명진 선수의 슈팅. 최근에 본 K리그 클래식에서의 골 가운데서 볼 스피드가 아마 제일 네. 최고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져라 때렸습니다. 골로 지금은 연결됐습니다. 뭐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볼에 대해서 갖다 대기 제일 좋거든요. 네. 자, 추가 시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고명진의 골이 과연 결승골이 될 수 있을지. 성남으로서는 오늘 만일 패하게 된다면 정말 아까운 경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고명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값처럼 돋보이는 활약은 없었거든요. 자, 측면에 올라가야죠. 올라왔습니다. 몰라요. 헤딩. 다시 한번 헤딩으로 따내는 고명진. 자, 서울의 공격 기회. 윤주태. 빠르게 갈 필요가 없죠. 자, 태클이 조금 깊었습니다. 고명진 선수의 이번 시즌은 이제 본인의 첫 골이 오늘 나왔고요. 제파로프의 반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은 상위 스플릿, 그러니까 6위권으로 진입 가능한 오늘 승점 3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성남 선수들은 급격히 체력적인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최용수 감독이 오늘 만일 승리를 거두면 연승행제, 무패행제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FC 서울이 성남 FC에게 2대1 역전승을 거둡니다. 자, 6경기 연속 무패를 이룬 이 서울이고요. 원정 지금 7경기,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지금 수원에 2대0으로 패하는 시점에서 90분 거의 종료 직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서울의 승점 3점은 6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자, 고명진 선수가 오늘 이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에벨턴 선수의 헤딩이 크로스바를